안녕하세요. 투이 컨설팅의 고이수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116회 Y 세미나의 세 번째 이야기로 포 시스템 다이어트가 가능할까? 라는 주제로 발표 드리겠습니다. 발표는 금융 아키텍처의 변화, 그리고 금융 아키텍처의 변화에 따른 기관계 경량화를 위한 노력들, 그리고 최근에 MSA라는 아키텍처가 각광받으면서 금융 아키텍처에 이러한 MSA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아키텍처는 사실상 10년, 20년 굉장히 거대한 시스템으로 안정성을 굉장히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해 왔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2000년 이전에는 각각의 업무 시스템들이 있었고요. 해당하는 단위 업무 시스템들 간에 데이터 연계가 필요해서 EAI 시스템들이 발전되면서 데이터 연계 및 통합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대를 들어오면서 이제 중요했던 게 우리 내부 시스템뿐만 아니라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가 중요해지고 또 우리 어떤 그 업무 시스템들도 여러 개가 생기면서 점점 이 연계라는 게 복잡해졌습니다. 이러면서 나온 개념이 서비스라는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2010년 중반까지 차세대 시스템들이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차세대 시스템들이 구축되면서 가장 먼저 얘기되는 부분들이 이제는 단순히 데이터 연계가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자동화할 거야. 가능하면 수작업률을 줄이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서비스를 자동화하는 노력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업무 시스템은 점점 커지게 된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들은 채널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시작됩니다. 채널 전용 시스템들, 외부 시스템과 연계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전체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시작했고, 이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위 업무 시스템들과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차세대 시스템이라는 어떤 그 대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차세대 시스템이 구축되고 벌써 또 10년이 지나가면서 나온 얘기가 시장이 이렇게 변하는 걸 보니까 이제는 채널이나 고객이 굉장히 빨리 변화하면서 뭔가 빨리빨리 대응해줘야겠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포스트 차세대라고 나오면서 고객 경험고 통합 비즈니스 허브 혹은 채널 허브라는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허브 개념은 가장 중심이 대고객 서비스의 통합이고요. 대고객 서비스를 위한 채널 기능 강화에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최근 아키텍처는 고객 경험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고객 경험 기반의 채널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채널 경쟁력이 강화되다 보니까 채널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기존에는 내 채널은 그냥 우리 회사 채널 시스템이었어요. 우리 회사 채널에 네가 들어와서 써라는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고객이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우리 서비스만을 연계하길 원하는 형태로 이제 업무의 어떤 시장이 변경됐습니다. 이러한 것에 따라서 개방형 구조가 또 중요해졌고요. 금융 아키텍처의 또 하나의 큰 변화로 보면은 상품이라는 거의 개념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뭔가 상품이 기존에는 왜 있던 거랑 달리 어떤 온오프 상품이라던가 P2P 상품이라던가 이런 형태의 다양한 기관계의 아키텍처의 탄탄한 안정성을 위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변화는 본원적인 업무 영역이 변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내 채널을 통해서 판매하고 나는 상품을 만들고 고객 서비스를 수행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채널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영업 채널이 우리는 영업 판매만 할래? 라는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 분리라든가 혹은 우리는 고객 서비스만 전담으로 할 거야 라는 형태의 그 외주가 강화됐다든가 이런 형태로 본원적인 업무 영역의 변화가 빠르게 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실제로 아키텍처 요구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가벼워야 되겠죠. 그래서 경량화 구조가 필요하고요. 또 연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서비스 연계가 빨리 돼야 됐다. 그래서 빠른 서비스 연계.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시고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다 보니 기존에는 사람이 판단하고 내가 의사결정을 하면 됐던 것들이 사실 기반의 데이터 분석에 따라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분석 기반의 자동화가 굉장히 중요한 요구사항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차세대에서 가장 중요했던 통합, 고객 정보의 통합, 프로세스 통합, 데이터 통합이었다면 이제 빠르게 가기 위해서 반대로 이제는 내 기관계를 경량화해서 뭘 분리할 수 있지, 뭐를 먼저 띄어낼 수 있지라는 것들로 반대로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대상이 된 건 당연히 채널 시스템들이었고요. 그리고 채널 시스템이 이렇게 분리되다 보니까 이게 다양한 채널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면서 서비스 되는 건 중요하지만 채널별로 중복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나는 채널에서 빨리 해야 돼 하다 보니까 이 중복이 기관계 업무하고도 중복이 발생을 하면서 일부 시스템들은 동기화하면서 데이터 브리치가 발생을 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면서 데이터가 불일치하고 어떤 경우는 채널별로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어서 그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던가 이런 형태로 채널 시스템이 분리되어서 빠른 대응은 가능하지만 이러한 형태로 하면서 이렇게 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데이터 브리치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봤더니 고객이었어요. 그래서 나온 분들이 고객 마스터라는 이야기들을 생각을 하면서 기관계에 포함되어 있던 고객 정보를 고객이라는 중심으로 통합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고객 마스터를 이제 구축을 하고 앞으로 고객 정보는 다 여기서 관리해 라는 원칙을 세웠어요. 하지만 이런 고객 마스터의 구축은 쉽지 않았는데요. 하나는 이런 고객이 이미 코어 시스템 업무 로직과 너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어서 분리하기 어렵다던가 아니면 모든 업무 프로세스 자체가 변경돼야 되던가 라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객 마스터는 사실은 차세대 할 때 가장 많이 구축을 했고요. 차세대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상 기본적으로 코어 시스템에다 놓고 채널용의 고객 마스터 혹은 통합 고객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기관계랑 통합 고객을 어떻게 동기화시킬까라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객 마스터 분리 이후에 나왔었던 것들이 공통 업무라는 부분들을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고객 마스터에서 고객 정보를 딱 통합해서 보다 보니까 어떤 업무들은 고객 중심으로 봤더니 동일한 어떤 행위들이 여러 업무 시스템에서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묶어서 고객 중심으로 통합을 해보자. 왜 고객한테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저희가 했었던 게 통합 안내장이었습니다. 혹은 어떤 동일한 시스템의 동일한 기능들, 통합 입출금, 이렇게서 통합해서 여러 개의 업무 시스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능들을 묶어서 코어 시스템에서 분리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을 공동 업무 분리 업무들을 좀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런 것도 역시 이제 대부분 솔루션 기반으로 제공됐었던 것도 있지만 이제 코어 시스템 영역에 많이 밀접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결합되어 있는 부분을 분리하기가 어려워서 그 통합 안내장 같은 경우는 발송 관련된 부분만 통합을 해갖고 처리한다던가 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 업무 분리 이후에 또 하나 나왔었던 이야기들이 이제 비즈니스 허브나 채널 허브예요. 코어 시스템에 더 이상 띄어낼 게 없는데 이 코어 시스템 자체를
이제 보니까 얘는 원장을 관리하는 진짜 코어 로직과 업무를 처리하는 프로세스 영역이 같이 있더라. 그럼 이런 업무 자체도 이제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되는 프로세스 영역과 원장 자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띄워보자라고 나온 것들이 비즈니스 허브라든가 채널 허브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허브는 크게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하나는 코어 원장 처리와 변화 어떤 대고객 혹은 사용자 중심의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부분을 분리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고객 중심으로 이런 다양한 채널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공통 영역들을 채널 허브, 비즈니스 허브에다 놓고 이런 걸 통해서 고객 중심으로 통합 응대를 구축을 한다는 거. 채널마다 각 대별로 사용하던 부분들을 사실은 통합 응대라는 개념으로 옴니 채널이라고 부르는 프로세스가 이어가기 시스템이라든가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들이 비즈니스 허브 혹은 채널 허브에서 구축된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허브는 굉장히 좋은 개념이고 사실상 은행 같은 경우는 차세대를 하면서 상당 부분 많은 은행들이 비즈니스 허브 혹은 마케팅 허브, 세일즈 마케팅 플랫폼 이러한 이름으로 이러한 형태의 아키텍처를 구축하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기관계가 생성이 된 것처럼 얘가 비대해졌어요. 코어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작아진 반면 실제로 비즈니스 허브는 통합 고객이라는 거대한 고객 정보 통합 기반으로 통합 응대, 공통 업무,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묶여 있으면서 얘가 또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비대해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위험도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거 하나는 이러한 프로세스에 따라서 변화가 많은 영역들을 차라리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해보자 라는 개념을 가지고 채널 영역부터 마이크로 서비스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이미 마이크로 서비스를 적용해서 채널 시스템 구축한 곳이 있고요. 일부는 마이크로 서비스 개념으로 구축하고 있는 곳이 있고 상당 부분 최근에 그 아키텍처 변화를 요구하는 많은 금융사들이 채널 영역은 MSA를 적용하는 것들을 이제 기본 내지는 당연히 가야 될 지향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빠른 연계랑 서비스 제공을 위한 MSA도 실제로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고려사항이나 해결 과제들이 있는데요.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를 해서 얘가 민첩하게 대응하고 빠른 변화에 대응하게 해주겠습니다는 참 좋지만 그럼으로써 과거에 채널 허브의 통합 시스템 혹은 채널 시스템을 관리하던 것들이 서비스로 쪼개지면서 그만큼 많은 시스템을 내가 운영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서비스로 쪼개다 보니까 이 서비스 단위와 크기, 구성에 따라서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 정보에 대한 변화, 정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사실상의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데이터가 정보를 허용하면서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가장 기본 개념입니다. 하지만 금융 아키텍처에서 가장 큰 거는 계약 원장이 될 거고요. 모든 업무 서비스들이 계약 원장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계약 원장을 온전히 다 가지고 관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 원장은 뒤에 리가시 영역으로 가게 되었고, 그러니까 코어 영역은 그대로 두고 실제 채널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동작을 하면서 앞단의 프로세스를 처리하게 되는데요. 그럼으로써 이 서비스의 구성과 이런 단위에 따라서 이 계약 원장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따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아키텍처를 적용하기 위해서 금융 아키텍처, 특히 금융 아키텍처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고려사항들을 고민을 해야만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게 좋긴 하지만 서비스를 분리함에 따라서 서비스가 인터페이스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운영관리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운영관리 모델을 잘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고객이나 계약 원장이라는 우리 중요 데이터, 공통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을 유지해야 하게 되는 큰 과제를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면 서비스 간 인터페이스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하나에서 A라는 서비스에서 B라는 서비스 그냥 호출하면 됐어요. 그냥 B로 호출해서 응답을 받아서 처리하면 됐어요. 데이터도 하나고. 그런데 이걸 서비스로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면 A는 내 내부에서는 B를 못 찾습니다. B를 찾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구간을 건너서 서비스를 통해서 호출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A랑 B 단순히 두 개만 봤을 때는 서비스 간 인터페이스 비용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나 B에 대한 서비스 단위, 구성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A랑 B 간에 굉장히 인터페이스가 많아요. 그러면 사실 띄면 안 되겠죠. 이런 형태로 A, B의 서비스 구성과 단위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통에서 다 됐던 어플리케이션들을 서비스 단위로 막 쪼갰어요. 그럼 서비스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이 각각의 서비스마다는 특성이 있고 이 서비스들을 유지 관리하고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는 자동화된 모니터링과 운영 관리 모델이에요. 기존에 그냥 화면에서 한 시스템이 아예 정상적으로 동작하네 안 하나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위한 운영 모델이 필요하고 자동화된 프로세스의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걸 위해서 서비스 관리란 거버넌스 체계가 또다시 중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통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유지 방안입니다. 실제로 MS의 전통적인 그 아키텍처로 보면은 실제 서비스가 내 고유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관리를 하고 내가 쓰고 다른 서비스는 내 데이터를 못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융 아키텍처만큼은 계약 원장이라는 게 공통으로 쓰게 되고 모든 업무 프로세스들이 최종적으로 계약 원장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통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른 조치가 필요한데요. 이런 걸 위해서 실제로 이 서비스 연계 구조에 대한 메시징 방식이라던가 데이터 정합성을 위한 별도의 서비스 구성이라던가 하는 다양한 어떤 방안들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 아키텍처의 MSA를 적용할 때는 굉장히 좋은 아키텍처고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빠른 대응, 빠른 서비스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고유의 금융 아키텍처의 특성을 잘 살려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획하에 MSA가 적용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융 아키텍처는 지금 채널과 상품의 다양화와 고객 환경 변화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민첩성과 유연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따라서 기간기의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의 표준화나 경량화를 위한 기반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한 MSA라던가 그 외의 신기술 적용을 고민을 할 때 다양한 고려사항들을 미리 점검하고 체계적인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